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취임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취임하자마자 발동하는 게 참 많죠.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관련 산업이나 또 최근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주가 뭘까? 요거 좀 체크를 좀 해보고요. 행정명령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행정명령을 좀 발동을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뭐냐? 이 대통령의 권한이죠. 권한으로 새로운 어떤 산업 정책들이나 또 행정권을 동원한 지원책을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참 재밌습니다. 뭐 워낙 지금 많은 부분들을 할 거라 발표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발표했던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바이든 정부의 각서들 이제 취소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그 언론 쪽 온라인 플랫폼의 검열 이거를 이제 참여할 권리를 확보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죠. 괜찮은 내용들이고 또 언론 자유 침해하지 않는 부분들 또 그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행정명령을 다시 재발동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 우리가 좀 한 가지 봐야겠죠. 미국이 이제 패권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중국의 플랫폼이죠. 이제 틱톡 이거 좀 매각 행정명령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일론 머스크가 X를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매각이 될 것이다. 이 얘기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 정책에 미치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사회적으로는 국경 봉쇄죠. 멕시코 쪽 뭐 관세 부과도 하고 이민자들 요 부분들 일단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발동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난민 수용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다만 미국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또 트럼프의 어떤 정책줄로 재생에너지보다는 석탄 에너지 쪽을 상당히 선호하죠. 그래서 최근에 알래스카 쪽에 LNG 쪽을 우선시하면서 운송을 포함해서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이것도 이제 행정명령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간 인종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레즈비언이나 게이를 인정하지 않는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을 인정하겠다. 뭐 이런 이제 행정명령들을 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재밌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죠. 예. 요 내용들 좀 보다 보면은 뭐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정부 효율부 장관에 입각함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뭐예요? 인공지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700조 원 가량이죠. 민간 데이터 부분을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과거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맥상통이에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이제 구글이나 애플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쪽, 그다음에 엔비디아 쪽.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관심 있는 산업 분야, 첨단 분야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요 부분들이 지금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또 오라클 이 세 회사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사를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AI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장비죠. 장비.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 센터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동하는 서버.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서버.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예.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최근에 뭐 LA 지역 산불도 있었지만은 전력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전선도 필요했던 변압기, 예, 이쪽도 필요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산업 분야, 뭐 이미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쪽은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이 전력 쪽, 대표적으로 뭐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룡전기 뭐 다 말씀드렸다. 신일전기, 산일전기 다 말씀드렸고 이 4인방들 그리고 이제 서버 쪽, 장비 쪽 네트워크 장비 쪽이 있고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부품주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죠. 예, 그 3인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행정명령에 따라서 좀 미 증시도 좀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나스닥도 마찬가지 반도체 지수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요 시장이 급락할 것이다라고 진짜 5만 가지 지금 다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시장은 반등한다. 항상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미 증시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강하게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치적인 불안, 뭐 계엄령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어느 추 해소가 됨에 따라서 올라오죠. 근데 올라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보라고 했죠. 뭐예요? 환율이 급등을 했죠. 정치적 불안이 해소가 되면 시장은 올라온다. 한때 148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환율 어때요?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벌써 1월달 들어와서 지금 환율도 안정화되고 있고 그럼 당연히 고환율 수혜주였던 조선주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주춤거릴 거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기술주들, 성장주들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주, 성장주들이 뭐가 있어요? 뭐 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하이닉스, 뭐 두말하면 잔소리. 그래서 투자 금액이 크시고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그냥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쉽게 말하면 자사주 매입이 있기 때문에 빠지진 않겠다. 하지만 크게 오르진 못한다고 얘기했죠.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대신 하이닉스는 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얼마까지? 벌써 21만원대 올라오죠. 저는 다시금 전고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하고 머리 아프다. 뭐 다 필요 없고 시장이 간다고 하는데 뭐 잡냐. 삼성전자만 SK 하이닉스만 하라고 얘기했죠. 벌써 지금 12월달 17만원대 쭉 올라오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가 뭐가 있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수혜주. 당연히 뭐가예요? 전력 쪽이죠, 전력. 전력 쪽. 전력기기, 뭐 대형 HD 현대일렉트릭도 있지만은 4인방, 일진전기. 그 다음, 죄송합니다. 재룡전기. 그 다음에 산일전기. 3인방 여기다 대형주는 뭐 LS 일렉트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이 3인방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일진전기와 재룡전기는 계속 얘기를 하고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처음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잠깐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오늘 또 다시 전고점 돌파가 나왔죠. 드디어 12월 달부터 지금 이건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 나왔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HD 현대일렉트릭은 실적 때문에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나쁘진 않고요. 대신 많이 올랐죠. HD 현대일렉이 작년부터 따지고 오면 5만원대부터 지금 40만원이에요. 엔비디아가 뭐 3배 올랐다고 해서 좋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만큼 더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진전기도 많이 갔지만 이제 전고점 돌파가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재룡전기도 과거에 갔다가 상대적으로 못 갔죠. 여기서 주춤거렸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재룡전기. 그래서 이 전력 변압기 쪽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다가 또 이제 데이터 센터의 하이브리드 캡 쪽에 있는 대표적인 부품주, 부품주 뭐가 있어요? 삼화전기가 있죠.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뭐 삼화전기만 얘기를 하자면 할 말이 참 많은데 작년에 이거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이죠. 원래로 본다면 삼화전기 주봉으로 본다면 뭐 작년 2024년도 2만원대에서 9만원 찍고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3만원대 조정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는 종목인데 뭐 잘 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삼화전기 실적을 또 보면요, 또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2023년도, 2024년도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왜 주가가 이렇게 갔는지를 딱 답이 나오죠. 영업이익이 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2025년도에도 계속적인 증가가 이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추가적인 계속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삼화전기도 과거의 영광 뭐 8만원까지 갈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조정 마무리됐다. 그죠? 뭐 3만원대에서 그래서 35,000원 뭐 요 구간에서는 일단 잡고 가야겠죠. 삼화전기는 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들 계속 봐야 됩니다. 뭐 GNC 에너지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는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막 쫙 날라가 급등을 해버렸는데 뭐 이거를 추격 매수하기는 좀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배상용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 물론 원전 쪽은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원전 쪽은 이제 엊그제 말씀을 드렸죠. 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 그다음에 BHI, 대신 이쪽은 트레이딩 관점 이미 많이들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계속 이슈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셀비온, 이거는 뭐 지난번에 바이오 종목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라 벌써 이제 요거 돌파 나오죠. 뭐 그래도 한 20%, 25%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최근에도 양자 컴퓨터 이슈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건 좀 테마성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테마성이니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기계 관련된 두산마켓이 움직여 버렸네요. 얘는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 또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밥켓 건설기계 쪽인데 아무래도 중동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쪽에 휴전 협상 들어가게 되면 이쪽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이제 이쪽은 조금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반도체 뭐 쪽은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라 제가 뭐 설명 더 이상 이제 입이 아픕니다. 뭐 한미반도체, 뭐 PSK 홀딩스, DI 이거 뭐 제가 12월부터 4인방들 그죠? 4인방 소위 얘기해서 HBM 4인방 종목들 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체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도 뭐 이쪽이 추가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 단발성을 끝날 일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된 거니까 다시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 또 부각이 되는 부분이라 요것 좀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